네, 안녕하세요. 오대규입니다. 오늘은 서울런 설명회 고등학교와 관련된 고입 설명회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관련된 내용에서 오늘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들 먼저 말씀드리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학교.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내신 성적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내신 준비하는 관련 내용들 말씀드릴 거고, 이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또 선택 유형이 다양한 부분들도 우리 학생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내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또 시청하신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 또 계시니까 고교학점제 이 부분 엄청 또 궁금하신 내용 아주 많으시죠? 그 내용까지 말씀드릴 거고, 또 맨 마지막에는 또 질문을 올려주셨던 내용들 중에서 그 내용을 또 제가 직접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하는 내용까지 준비해봤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활동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연 활동 많이 진행하고 있고 방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수능 현장에서 또 마찬가지 분석을 해서 뉴스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학생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렇게 많은 방송들도 하고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과연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를 꼭 여쭤봅니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해서 또 좋은 거 잔뜩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제 소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우리 또 현장에 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역시나 당연히 공부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신 수학 0점 맞았던 경험까지 갖고 있는데, 물론 우리 친구들은 그런 경험을 안 할 건데요. 저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도 하고 나중에 또 학원을 또 다니면서 삼수도 하고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이 지나서야 다시 또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결과를 정말 만들었어요. 나중입니다. 나중에 전과목 만점 맞고 전국 1등 했던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이 주제입니다. 제가 당시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뒤에 학원을 다니면서 그 공부한 과정에서 알았던 정보를 딱 하나예요. 중학교 때만이라도 알았더라면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이런 정보를 알려주거나 혹은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행착오를 덜 겪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과 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질문 많이 해주셨던 내용까지도 이번 강연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은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하는 내용으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강연을 많이 진행하면서 질문을 많이 들었던 내용들 중에 중학교에서 학년마다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 강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들,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질문 많이 주셨던 내용들, 내신 성적 준비하는 내용에 꼭 빠질 수가 없겠죠. 이런 질문을 받았던 내용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다뤘던 단어들 중심으로 질문을 모아 갖고 한번 와봤어요. 질문만으로도 벌써 우리 학생이 몇 학년이겠구나라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장에 저에게 학생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고등학교가 유형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과연 어디 고등학교 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를 보게 되면 아마도 중학교 3학년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현장에 이런 질문 참 많이 해요. 고교학점제라는 게 있는데 정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중학교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는 친구들은 대부분의 경우 제가 볼 때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는 질문이 있다는 내용, 마찬가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 하는 내용으로 먼저 첫 번째 질문 이렇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막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한 우리 선배 친구들이 1년 전으로 돌아가고 중학교 3학년 혹은 중학교 2학년, 1학년으로 돌아가면 이걸 꼭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라고 이야기했던 내용, 그 내용 제가 한번 주제로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과연 이 내용들 어떤 입시일까요?를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입시는요, 내신 관리도 해야 되고 모의고사라는 것도 준비해 봐야 되고 또 진로 탐구 활동도 해야 되고 맨 마지막에 자기소개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면접까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시와 관련된 내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입시일까요? 어떤 거 잘 모르겠다. 혹은 학부모님들께서는 대학교 가는 내용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 내용 맞습니다. 결과부터 보여드리면 바로 여기에요.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생들이 준비하는 대학교 입학, 대입하는 준비하는 방법이나 중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 준비 열심히 하고 수행평가,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내용들, 그 내용으로 바탕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되는
고2의 준비 과정이 동일한 거예요. 앞으로 다시 와볼까요? 요겁니다. 내신 관리해야 하고 모의고사 준비해야 하고 진로 탐구 활동해야 되고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한다. 근데 이 내용이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고등학교랑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볼게요. 중학교 때 현재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내신 준비가 결국엔 성적으로 준비할 수도 있고 그 준비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 고등학교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넓어질 수 있다는 관점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한번 고등학교 관점으로 얘기해 볼게요.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열심히 학교 생활 열심히 해서 내신 준비 열심히 하고 학교 교내 활동 열심히 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 열심히 준비하게 되면 성적이 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떨까요?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선택할 수 있는 진로 계열의 방향과 목표, 범위 자체도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꼭 대학교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즉 중학교 때 준비가 고등학교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관점. 그럼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특정 시점이 과연 존재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쭉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준비는 결국 중학교 때 하고 중학교 준비를 통해 고등학교 준비하면 고등학교 준비는 대학교랑 연결이 된다. 그러면 특정 시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학년의 구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주어져 있는 공부하는 내용들, 교내 활동들, 이 내용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학교는 고등학교의 준비가 될 수 있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교를 준비할 수 있는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는 내용을 제가 한번 전체적인 로드맵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즉 지금 준비가 나중에 우리 진로 계열의 선택의 범위 확장까지도 필요하다는 측면,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 관련해서 질문 아주 많이 듣는 내용이고 또 하나 중학교 우리 학생들이 또 고민 많이 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 내신 준비와 관련된 내용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이야기를 현장의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중학교 내신 정말 중요한가요? 중학교 내신은 대학교 가는데 큰 영향이 없잖아요. 이런 얘기 혹은 중학교 때까지는 잘 모르겠고 고등학교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내용을 제가 이런 사진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한번 연결성을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동일한 국어 과목을 갖고 왔을 때 한쪽은 중학교 내신 시험 문제고요. 한쪽은 고등학교에서 맨 마지막 수능 시험과 관련된 이미지를 한번 갖고 와봤던 겁니다. 어느 쪽이 중학교고 어느 쪽이 고등학교였을까요? 분위기상 좀 한자도 나와 있고 하는 걸 보니까 오른쪽일 것 같은데 수능이요. 보여드리면 왼쪽이 중학교 내신이고요. 오른쪽이 수능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어 보여드렸으니까 영어 보여드릴게요. 자, 영어도 마찬가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중학교고 어느 쪽이 고등학교일까요? 우리 학생들도 눈치채셨던 것처럼 지문의 길이가 길어진 오른쪽이 아마도 수능이지 않을까 하는 건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그 지문의 길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볼까요? 현재 중학교 내신의 문제와 수능의 문제 유형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수능과 중학교 내신의 차이는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혹은 단어의 어휘 수준이 높다 안 높다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제가 이걸 보여드렸던 이유는 이거겠죠. 맨 마지막에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맨 마지막에는 결국 수능을 준비한다고 하는 이 준비가 고등학교 때 준비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현재 교과 과정에 열심히 준비하고 현재 내신을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중학교 때 노력이 고등학교 수능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맥락을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를 바탕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수학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학입니다. 우리 학생들 눈치챘겠지만 어느 쪽이 중학교고 어느 쪽이 고등학교일까요? 이 왼쪽이 중학교 내신이고 오른쪽이 수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등교과 과정이 고등으로 연결된다. 수학도 정말 이런 건가? 중학교 때 공부는 안 중요한 거 아닌가? 라는 부분에 제가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교과 과정이 전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맥락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와봤어요. 즉 중학교 때 내신 준비 열심히 했던 그 교과 과정의 내용의 이해가 결국 고등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중학교 때 성적이 부족했다. 혹은 중학교 때 내가 공부를 조금 안 했었다. 그럼 결국 문제는 고등학교 가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도하게 다음 학년을 열심히 준비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내용처럼 90점 점수 원점수 기준 되게 되면 A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맞죠? 즉 내신 성적에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을 열심히 한다는 내용은 결국 중학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대입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 내신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내용 제가 이 자료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맥락을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한다면 내용은 좋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비법과 방법이란 게 과연 존재하나요? 라는 질문 또 많이 들었던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자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한번 갖고 와봤어요. 중학교 내용 한국인데 일부러 수능 문제 갖고 왔어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고등학생이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봐야 하는 시험, 수능 시험입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2022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9월 달에 왼쪽에 나와 있는 문제처럼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동일한 문제가 11월 수능에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오른쪽입니다. 가만히 내용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좀 달라 보이나요? 우리 학생들이 볼 때. 제 눈에는 너무 똑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단어가 좀 다른지. 나머지 나왔던 내용이 다 동일한 것 같아요. 9월 달이나 11월 수능이나.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맨 마지막 줄일 것 같은데 9월 달에는 주머니라고 표현되었던 단어가 오른쪽 수능에서는 바구니로 표현된 정도. 제가 볼 땐 정말 다르지 않고 내용이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화면의 맨 오른쪽 윗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9월 달에 이 문제를 풀었던 우리 선배들 정답률 데이터를 보니까 9월 달이에요. 73%나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맞췄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똑같은 학생들이 2달 뒤에 봤던 수능 문제의 경우 정답률이 눈에 보이겠죠? 7%인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응시했던 학생들이 동일한 학생들이고 시험 문제는 9월 달에 나왔던 거와 11월 수능에 나왔던 게 동일해 보이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일까를 정말 우리 선생님들과 한번 찾아봤어요. 내용의 문제적인 부분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났던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왼쪽의 9월 달은 객관식 문제였다면 오른쪽 수능은 주관식으로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준비해야 하는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내용도 내용은 똑같아도 문제 유형이 객관식이냐 주관식이냐 이 부분으로 난이도가 조율이 되는 거가 맞죠. 그러면 이 내용 그대로 우리 중학교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중학교 때 배워야 되는 교과 과정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히나 수학, 사회, 과학과 같이 출제 주제가 정해져 있는 과목은 정확하게 출제 단원되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유형은 정해져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방법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를 받았을 때 혹은 문제집을 풀었을 때 모든 객관식 문제를 우리가 내신 시험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객관식 문제를 주관식으로 바꿔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나올 수 있는 객관식 유형과 주관식 유형 모두를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 학생들이 현장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이미. 서술형 평가라고 해서 직접 종이에다가 글로 쓰는 형태 있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한 연습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것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학생들도 평소에 내신 준비할 때 이러한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제가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연결시켜서 그럼 중학교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일부러 또 제가 맨 마지막 자료인 고등학교 수능 자료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런데 맨 위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죠. 쉬운 문제만 공략해도 3등급이 가능하다. 볼게요. 영어 문제에서 45문제가 수능에 출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난이도별로 문제를 확인해 봤더니 하난이도, 중한난이도, 중난이도까지 문제를 맞추게 되면 100점 만점의 원점수가 77점에 해당되는 점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77점이 과연 몇 등급이냐가 제 질문이죠. 중상, 상, 최상 난이도에 있는 문제 4개, 4개, 1개, 즉 9문제를 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77점이 수능에서요 3등급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수능 시험 역시도 가장 어렵다는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먼저 빼고 맞힐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하게 되면 등급을 딸 수 있는 이 방법 그대로 중학교도 마찬가지 이야기한다면 어려운 내용을 먼저 공부하기보다는 기초 문제, 기본 문제들을 꼼꼼하게 풀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먼저 확보한다는 전략은 비단 고등학교 수능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내신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고, 그래서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현재 등급에 맞게 우리 수준에 맞게 현 공부를 하고 있는 내용은 중학교 때부터도 너무너무 중요할 수 있겠다는 관점.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교과 과정은 분명 정해져 있죠. 그러면 시험에 나와야 될 부분들에 대한 유형도 반드시 정해져 있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지필평가 내신 시험을 보기 이전에 우리가 문제집을 풀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틀렸던 내용, 즉 취약한 부분이 있겠죠. 반드시 나오는데 취약한 부분들, 이 부분을 막연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난이도별로 이 내용을 찾아서 제일 쉬운 부분부터 어려운 부분까지 계획을 짜서 공부할 수 있다 하는 방향이 바로 구체적인 공부 계획을 짜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 현장에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학교 내신 준비하는 방법과 동시에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시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한번 쭉 이야기해 봤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질문 저에게 참 많이 해요. 고등학교는 어떻게 가야 되나요? 고등학교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에 우리 학생들이 기준을 좀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의 자료를 한번 객관적으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유형이 참 많이 다양히 있죠. 특목고도 있고, 자율고등학교라고 해서 자사고, 자공고도 있고,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도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고. 그런데 저는 오늘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요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을 할 수 있느냐? 우리 학생들이 지금 거주하는 지역에 분명 고등학교가 다양한 유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일례로 우리 서울에서 한 특정 지역의 이런 자료를 참고를 보여드리려고 지도를 이렇게 한번 갖고 와왔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고등학교의 정보를 찾게 되면 그 다음에 확인할 부분이 바로 요거 있어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소개하는 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모집 요강이라고 해서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필요한 모집을 한다 하는 내용을 안내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게 되면 그 학교마다 우리 학교는 어떤 특화된 내용들이 있다는 내용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면 내가 좋아하는 영역의 분야 혹은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더 집중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일반 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학교마다 특색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내용들,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프로그램이 있고 교과 과정이 있는 학교들을 확인해 본다는 측면이 현재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로와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하나의 또 다른 또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으로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질문 이렇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의 노력, 성적을 결정한다 하면 초등과 중등 혹은 중등과 고등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이 연결고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골든타임이었던 거예요. 골든타임, 말 그대로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가만히 보면 중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했던 내 노력의 과정이 꼭 점수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서 축적이 되게 되면 이런 경험이 바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내가 정말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이 될 수 있고, 이런 경험이 또 습관이 되어서 내가 노력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되었는데, 보통 중학교 때 이렇게 중요한 시기인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중학교를 그냥 막연하게 보낸 친구들도 상당 부분 아주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은 1학년대로, 2학년은 2학년대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3학년 친구들대로 지금 이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즉 지금 내가 좋아하는 노력을 한다는 건 결국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까지 제가 이 내용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질문 또 많이 하는 주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정말 많이 들어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고교학점제란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정말 많이 전해 듣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관련된 자료부터 보여드리고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중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 현장에 경험을 하게 되면 학교 생활 열심히 하죠. 근데 우리 또 꼭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을 보게 되는 지필평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학기에 2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도 열심히 수행평가 현재 준비하고 있죠. 그렇게 준비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 학기 성적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중학교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고등학교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평가하는 방식은 똑같은 겁니다. 중학교 때 내신 성적 마찬가지, 고등학교도 내신. 중학교 때 수행평가 마찬가지, 고등학교에서도 수행평가. 그러면 중학교 때 성적을 바탕으로 고등학교를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고입이 결정이 되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의 성적을 바탕으로 대학교 입학이 결정되는 거 맞죠? 즉 중학교 준비가 고등학교 준비와 연결되는데 학생들이 꼭 까먹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성적을 반영할 때 점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행평가도 들어가잖아요. 중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지금 중학교뿐만 아니라 범위를 고등으로 좀 제가 넓혀 볼게요. 중학교 때까지는 학업에 대한 양적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고등보다는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열심히 내신도 하고 수행평가도 하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요,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학업에 대해서 수행평가의 분량도 많아지고 마찬가지 지필평가 준비한 내용도 너무나 복잡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도 시간이 모자른다는 이야기를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성적을 결정하는 건 지필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라면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게 고등으로 연결된다면 중학교 때 내신 준비 열심히 하고 결국 중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한 이 내용이 맨 마지막에 수행평가, 요 내용하고 합산할 때 점수가 같겠죠.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행평가가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선택해서 하고 싶은 내용을 골라야 한다는 내용이 바로 고교학점제랑 같은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수행평가 고등학교 고교학점제는 원래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거기 입학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지필평가와 관련된 학업에 대한 공부와 관련된 내용들은 국어, 영어, 수학 앞서 보여줬던 것처럼 중학교 때 국가 과정이 고등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교학점제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점수와 수행평가는 빠질 수 없는데 수행평가 요 부분은 고등학교를 가서 하는 거니까 현재 중학교 때 지필평가인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를 열심히 하는 내용의 학업 성취도 첫 번째. 두 번째는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 계획도 짰고 시험을 준비해봤던 경험이 두 번째. 이 경험으로 바탕으로 해서 중등교과 과정을 열심히 준비하는 내용이 결국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행평가,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방향하고 같다라는 게 일단 핵심인 겁니다. 꼭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학생들이 저는 중학교 2학년인데요. 다음 학기도 준비했어요. 그럼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맞죠. 지금 거 열심히 하고 조금 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다음 학기를 조금 준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여기였습니다. 결과를 만드는 노력은 진도 더하기 성취도예요. 진도를 나갈 수는 있죠. 몇 번 했다, 몇 학년까지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진도의 영역이고요. 두 번째 성취도의 영역은 내가 공부한 내용을 정말 성취도 있게 점수로 확인했을 때 100점 만점 몇 점 원점수 90이 넘었다 A등급이다. 이런 내용을 성취도로도 확인을 같이 해야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단순하게 몇 번 나갔다. 몇 번 몇 학년까지 했다. 이런 진도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한 게 맞지만 전체 이야기 속에는 50%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럼 50%는 성취도와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학업에 대해서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봤던 경험은 결국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고교 학점제랑 연결된다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들. 이 내용을 우리 학생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잠깐 한번 참고 자료 봐볼게요. 지금 이미 학교들에서 먼저 진행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고교학점제를. 그러다 보니까 잘 진행되는 게 물론 대부분이지만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하나 우려스러운 내용들도 우리가 한번 미리 한번 확인해 볼 자료가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주도적으로 하는 친구들 있는 반면 중학교 때예요. 주도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수행평가도 열심히 해봤던 경험이 상대적으로 그런 경험이 부족한 친구들은 고등학교에서 뭘 선택한다는 경험을 했을 때 안 해봤던 경험을 하려다 보니까 어려웠던 거를 이야기를 현장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중학교 때 성취도를 열심히 준비한, 즉 수행평가를 중학교 때 열심히 해봤던 그 경험은 그대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방향하고도 같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학년에 맞는 우리 학교 교과 과정을 열심히 따라가면서 학교 수행평가 준비도 열심히 하는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이 내용이 중학교 친구들이 알아야 할 고교학점제를 올바르게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용에서 제가 이 사진 한 장을 갖고 와봤습니다. 실제로 그럼 고등학교에서는 수행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 중학교 친구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수행평가지의 맨 윗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학교 실제로 우리 고등학교의 수행평가지였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영어 교과서, 부교재에 수록된 지문 중에 진로와 연결해서 하나를 선택하여 발표 내용을 정리하시오. 그럼 가만히 볼게요. 일단 학교의 교과 과정에서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에 들었던 내용에 교재와 부교재 내용들을 일단 성취도를 충실히 따라와야 되는 게 일단 기본이겠죠. 이게 대전제가 된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진로랑 연결해서 하나를 한다는 얘기는 먼저 학업에 대한 부분이 돼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수행평가랑도 연결을 같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게 되면 순서는 성적과 관련된 부분 열심히 준비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의 본질인 내 진로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이 내용을 이해한다라는 내용은 고교학점제도 결국 중학교 때부터 준비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 중학교 때 준비를 열심히 하는 내용이 결국엔 고등학교 고교학점제랑도 연결을 같이 갖고 갈 수 있다 하는 측면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해주셨던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이 내용까지 제가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 입시와 관련된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와 관련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질문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내용을 꼭 보여드리면 우리 학생들과 혹은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중학교 때부터 공부와 관련된 성적과 관련된 준비 이거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너무 중학교인데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제 관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가만히 보겠습니다. 중학교 때도 착실히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봤고 학교에서 생활 얘기하는 겁니다. 내신 시험, 수행평가. 그래서 성취도도 높게끔 나왔다면 그렇게 높게 만들었던 내 습관과 내 경험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도 그대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러면 대학교 입시 준비를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한 친구들이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그런데 이런 준비를 이런 영상을 듣고 우리 혹은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방향을 설정해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착실히 준비해봤던 경험 있는 친구 이렇게 두 친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한 친구는 기간적으로는 3년을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부터 착실히 준비해봤던 친구들은 3년뿐만 아니라 중학교 1, 2, 3학년이 있는 거예요. 총 합으로 하면 6년 혹은 5년, 4년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착실하게 누적되어 있는 노력을 합해서 맨 마지막에 대학교 입학을 준비한 친구와 고등학교 3년을 준비한 친구가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저는 갑자기 무슨 큰 결과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누적의 총합으로 결과가 만들어지고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면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선택할 수 있는 진로 계열도 많아지고 혹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의 범위와 폭도 넓어진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정말 많이 만나는데 그 친구들이 꼭 맨 마지막에 수능 시험까지 끝나고 대학교와 진로 계열을 선택할 때 고민하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봐요. 점수가 조금 한두 문제만 더 맞았다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학과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듣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중학교로 돌아간다면 제가 이걸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신 성적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전해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나에게 주어진 노력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쌓을 수가 있고 이 자신감은 내 진로 계열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더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값진 노력이 현재 중학교 내신 성적과 수행평가 준비가 값진 노력이 된다는 측면
이 내용을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 질문 많이 들었던 내용들, 우리 학생들이 또 학부모님들께서 질문 많이 올려주셨던 내용이 있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직접 그럼 질문지를 좀 읽고 그 내용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이런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이신 것 같은데 질문 이렇게 올려주셔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일반고와 과학 중점반 있는 자사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느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일반고와 과학 중점 학교 있는 건 맞는데 결국 대학은 우리 집 아이, 우리 집 학생이 가는 거 맞겠죠? 그러면 일반고다 과학 중점 학교다 물론 정해져 있는 거 맞지만 우리 학생이 대학교 혹은 진로 계열의 목표가 어느 거에 있느냐에 따라 이 선택지도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전국 단위 고등학교 있죠. 혹은 외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학교 입학 결과도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은 수학, 과학을 좋아하면요. 그럼 외고 선택지는 맞는 게 아닌 거죠. 즉,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학교에 많이 들어가져 있는 프로그램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두 번째. 최상위권 아이가 선택하는데 가장 좋은 선택으로 추천하시는 학교가 궁금합니다. 물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고등학교 홈페이지 뭐 이렇게 보면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 대학교 입학 결과를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의 정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정보를 보면 실제로 입학 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진로를 목표하고 우리가 목표하는 대학교에 진학에 대한 데이터, 입학 결과들 그 내용을 참고하신다고 하면 바로 이 내용이 좀 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제가 답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일반고에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지망 순위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일단 우리가 목표하는 학과 그리고 그 학과와 관련된 고등학교에 특화되어 있는 교내 프로그램이 뭔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한 학교는 학업 분위기가 별로지만 내신 성적이 잘 나올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에서 단순하게 학업 분위기가 조금 학교가 이 학교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이 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내신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어요. 왜냐? 내신은 내 노력의 영역이니까. 그 내용이었고 다른 학교는 학업열이 높아 좋은 내신 성적을 받으려면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요 있잖아요. 고등학교부터는 치열하게 어디나 경쟁하는 게 맞습니다. 꼭 일반고다 혹 자사고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고등학교 진학과 동시에 목표 방향이 같잖아요. 대학교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내신 준비는 어디 가나 치열한 게 맞으니까 이 내용은 제가 이렇게 확인할 거고 부모님께서는 제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학업열이 높은 학교를 1지망으로 선정했으면 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성향적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조용히 내가 이렇게 내 혼자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친구들과 같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발표도 많이 활동도 하고 또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는 나도 같이 분위기가 동요돼서 하는 친구 내 성향이 어느 쪽이 더 맞느냐를 판단을 하는 기준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순위를 정한다고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 너무나 고민입니다. 우리 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학생 일반고가 될 수도 있고 학교 유형에 따라 자사고가 될 수도 있는데 그 학교의 모집 요강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내가 많이 공부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른 학교 그 학교를 선택하는 게 먼저 우선순위의 1순위지 않을까 하는 내용 그리고 우리 성향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학생들과 친구들과 같이 발표를 좀 많이 잘하는 성향인지 아니면 분위기를 많이 타는 성향인지 그것도 고려하게 되면 이 질문에도 답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벌써 고등학교 과정을 나가고 선행을 엄청 많이 하는데 저는 선행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직 고등학교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한다면 앞으로예요. 지금 9월달 이후부터 계속 일정들 있고 내년 2월까지는 겨울방학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이에요. 6개월이나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 내가 준비도가 좀 부족한 거라고 느끼면 이 준비 기간, 즉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전에 중학교 교과 과정에 부족한 건 없었는지 이런 내용을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보다 또 한 발 앞서서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도 있겠죠. 물론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의 속도인 거고요. 우리는 지금 오늘부터 어떤 노력의 준비를 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6개월여 시간이 남아있다는 측면을 이해하면 아직 절대 늦은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중학교 내신도 잘 나온 편이 아니고 딱 중간 평균 정도예요. 그러니까 해보자는 거잖아요. 앞서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한다는 얘기 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오히려 내신 수학 0점 받았던 경험도 있었다고요. 아마 우리 이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앞으로 해보려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지금부터 내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을 어떻게 노력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요. 물론 걱정은 될 수 있지만 앞으로 현 중학교 3학년이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남아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노력의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 기간에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제가 과연 고등학교에 가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등학교가 당연히 잘할 수 있죠.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더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 만나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을 함께 할 친구들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요? 주변에서는 늦지 않았다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일단 지금 3학년 2학기에 우리 학교에서 보는 지필평가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내가 현재 내용을 조금 많이 어려워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1학기 거를 복습하는 게 내 공부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너무 과도하게 앞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번 제가 관점을 나눠볼게요. 앞서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성취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간 거를 꼼꼼하게 다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결과는요. 진도 더하기 성취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읽어볼게요. 공부에 어떻게 몰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남들보다 뒤처진 고등학교 공부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고등학교 준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는 그 준비, 시작점, 내 마음, 그리고 지금의 노력인 겁니다. 이렇게 고민한 친구에게 제가 꼭 말해주고 싶었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요 얘기까지 말씀드리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아마 플래너 쓰고 있을까요? 안 쓰고 있을까요? 아마도 안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래너는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날짜마다, 며칠마다, 하루에 내가 어떤 내용을 몇 시간을 어떻게 문제도 풀었다. 이걸 기록하다 보면 내 노력의 과정을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제보다 내가 노력이 더해질 거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노력이 더해질 거를 내 적어놓은 플래너의 노트를 보게 되면 내 기준이 먼저 확인이 되고 항상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내가 공부를 더 해야지라는 계획만 갖고 간다면 결국 공부의 누적의 총합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 기억하면 절대 늦은 거 아니고 이렇게 인정했고 중학교 3학년 이 시점 내가 마음을 먹었던 이 시점부터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끝으로 제가 꼭 우리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학교 학생들 마찬가지 고등학교 학생들 중고등학교 쭉 준비하면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대학교 입학이라는 부분이 분명 준비해야 할 게 시점이 올 겁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도 반드시 봐야 할 거예요. 이랬을 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성적은 누적의 총합으로 만들어질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성적은 누적의 총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중에 가장 누적의 총합이 많은 날은 언제일까요? 마지막에 있는 시험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중에 가장 받아보지 못한 높은 점수는 언제 받을까요? 그 마지막에 있는 시험인 겁니다. 성적은 누적의 총합으로 만들어지고 내 노력이 더해져서 맨 마지막에 결과로 연결된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지금의 노력이 결국 내 진로 목표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생들이 노력을 열심히 해주는 노력이 결국 내 인생을 가장 값지게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